우리가 어떤 부채를 갚아서 순 자산을 증가시키듯 의심을 제거하면 순 희망이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자상의 중요성은 어떨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답은 모두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잘 사랑하나요? 자신을 더 좋게, 더 강하게 느끼도록 자상을 구축하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내가 다시 거울을 언급하지만 이번에는 무엇이건 자신의 모든 좋은 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정말 사랑해. 눈 색깔이 마음에 들고 눈의 위치도 좋아. 내 눈썹도 마음에 들어. 나는 내 눈을 정말 사랑해. 그 인터뷰에서 고백했듯이 초기에 나는 노숙인과 가난에서 벗어나려 할 때 자존감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처럼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 모습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아, 내가 감사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뭔가가 있을 거야. 계속 찾아봐. 그때 사람들이 언제나 내 볼의 보조개를 칭찬해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글쎄, 다들 내 보조개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난 어디서부터건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을 웃게 하고 나를 주목하게 하는 훌륭한 보조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좋아,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군. 거울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어린 시절의 일일지라도 말이죠.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당신은 아마 시험에서 100점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퀴즈 대회에서 우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글이나 미술 작품에 대해 칭찬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건 당신의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북돋우기를 위한 시작점으로 그런 것에 집중하세요. 이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인식을 넓혀가는 감사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의 그 좋은 점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게 느끼는 인식이 당신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 삶에서 그리고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좋아, 이게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강점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렇게 자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이상적인 연인 관계로 끌어당기고 싶다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관계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반려자를 끌어당기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절박함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나는 결코 연인을 만날 수 없을 거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좋은 사람은 벌써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을 모두 누군가가 차지했을 가능성은 확실히 없습니다. 또 다른 믿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적 범위가 짧다는 생각입니다. 즉, 지금 당장 사귀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사귀지 못할 것이며 평생 혼자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혼자 지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가족이나 자식도 없이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그건 단지 당신 마음이 부정적인 믿음과 한계에 부딪힌 것뿐이며 현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만족하면 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더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 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더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궁핍하거나 절망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더 안정되고 만족할수록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밤 나는 집에 홀로 있지만 그건 괜찮아. 난 TV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볼 거야. 아니면 위대한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어. 무엇이든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할수록 전화벨이 울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핵심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종종 학생들이 생의 반려자를 끌어당기고 싶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반려자의 덕목과 특성에 대한 매우 긴 목록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맙소사, 그 기준에 맞는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겠네. 그 목록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해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을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적은 것을 볼 때 그들이 속으로는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을 상쇄하려고 그 목록에 자기와 반대되는 특성들을 적는 게 아닐까요?
흥미롭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은 절박감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창 때도 지났는데 홀로 있고 싶지 않아.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아주 빨리 필요해.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박감 때문에 긴 목록을 작성합니다. 보통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긍정적인 점을 목록으로 작성함으로써 이것에 대항하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는 것이죠.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긍정적인 점들은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신이 혼자이더라도 완전히 괜찮은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될 때, 타인에게도 바람직한 존재가 됩니다. 반려자나 파트너를 새로 찾는 사람 대부분에게는 어떤 시기든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점을 가진 상대를 끌어당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자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면을 먼저 찾으라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기술 중 하나는 거울에서 자기 눈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특징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점을 찾으세요. 우선 무엇이건 분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내 눈을 정말 사랑해. 또는 내 눈 색깔을 정말 사랑해. 또는 내 피부를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세요. 삶을 그런 방식으로 보면서 최상의 상태와 흐름에 있었을 때, 즉,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던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자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록을 만들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랑과 보살핌, 지혜, 그리고 따뜻함의 특징들을 몸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이 당신 삶으로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덕목의 목록을 만드는 대신에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의 목록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느끼도록 하세요.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끼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을 상대방도 느낄 것입니다. 절박한 두 사람보다는 삶을 함께하고 싶은 온전한 두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죠. 두 영혼이 모여 각자의 깨어남에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그게 즐겁지 않을 것이고 그 관계는 어느 모로 보나 계속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유와 깨어남은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상처 입은 사람끼리 모이면 그들은 아마도 각자의 상처를 그냥 안고 있을 것이고 그 상처는 각자가 스스로 치유할 때까지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라는 것에 초점을 두라 라고 하지 않고 홀로여도 괜찮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게 의미심장합니다. 홀로인 상태를 만들어 내려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구분하니 더 명확하네요. 나는 외톨이 상태를 끌어들이자거나 그게 목표나 초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 관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밤에 집에 홀로 앉아서 TV 영화를 보면서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완전히 평화로운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좋게 여김으로 당신은 곧 누군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